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올 시간입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채 마감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국제유가 회복세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이틀간 폭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30% 넘게 올라주면서 증시 회복을 이끈 가운데 우량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힘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은 경제가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도 반등할 것이라며 최근 유가 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서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합의한 점도 증시를 끌어올려줬는데요. 어제 미국 상원에서 해당 예산 법안을 가결을 했고 오늘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화장지 사재기 현상으로 실적 호조를 보인 기업이죠. kimberly clark 1분기 순이익이 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AT&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은 428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5% 떨어졌는데요. 라이브 스포츠 연기 등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다가 무선 장비 매출 역시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연간 전망치도 철회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요. 상승세를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에 소폭 더 올라주는 듯하며 2%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장 막판에 소폭 반납하고 1.99%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23,475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2.81% 상승에 8,4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역시나 장 막판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2.29% 오른 2,7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을 더욱 키워나가다가 막판에 소폭 반납하면서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 급등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은 원자재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금 가격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먼저 국제 유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는 하루 동안 21% 넘게 올라서 6월물 국제 유가가 WTI 가격이 14.9달러, 0.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WTI 가격의 경우에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0만 배럴이 늘어났습니다. 전주에 1,900만 배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 증가폭이 꽤 둔화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셰일 업체들의 이 원유 생산도 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란 군함이 공격을 하면 쏴버리라고 명령을 했다는 소식도 이게 원유의 이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에게 쇼커버링을 유발했다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는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2% 넘게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죠. 어제도 이 소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책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의 전통적인 수단인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자, 금 가격은 3% 올라서 1,737.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0.6% 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원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감소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046% 오르면서 0.06%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외신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늦여름쯤에는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를 함께 보시면요. 무누신 재무장관은 8월 말까지죠. 8월 말까지 대부분 경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최근에 주별로 자율적 경제 재개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다음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계적인 경제 재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금리가 낮은 상황이고 따라서 경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전쟁이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깊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이전에는 없었던 규모의 돈을 써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원유 채굴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면서 유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을 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미국 내의 원유 생산이 감소했다는 소식인데요. 더불어서 추가 감산도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한 90만 배럴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산업은 이제 붕괴되는 원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90만 배럴 정도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실 미국의 생산량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310만 배럴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의 그 생산량을 기록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90만 배럴 감소해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바로 1,220만 배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생산량이 계속 감축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감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감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게인 캐피탈의 존 킬더프는 미국의 원유 산업은 전반기적인 삭감에 들어가고 있고 이는 급격한 생산 감축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감축도 전망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리포오일 어소시에이츠에서는요. 만약에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셧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유 생산 업체들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산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감산 합의를 이뤄낼 때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것이 미국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었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유가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셰일 업체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 업체들도 감산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22일 AT&T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AT&T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애플의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요. Why Apple investors should be worried by AT&T's earnings. AT&T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는데요. AT&T가 3%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의 스마트폰 기기 업그레이드율을 보이면서 이동통신 장비의 수익이 3월 한 달 동안 거의 25%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낮은 비율의 스마트폰 기기 업그레이드율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사태가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게 만들자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AT&T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장에 와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비교해보면서 샀던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온라인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아마 이 소식이 애플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컨센서스에 따른 아이폰 출하량은 최대 4,11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수치라면서 아이폰 출하량은 3천만 대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AT&T는 다만 올해 남은 기간 전망이 제한적이지만 배당을 주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의 현금 흐름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AT&T는 따라서 이날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집콕주가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 가운데 하나인 스냅챗의 모기업 스냅인데요. 스냅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스냅의 주가는 장중 30% 넘게 상승한 채,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스냅의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메신저에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스냅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일단 사용자 수가 20%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총 매출의 경우에도 4억 6,25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억 4천만 달러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비교해 보자면 매출이 1년 만에 30%나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활성 사용자 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2억 2,900만 명이 활성 이용자 수였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1억 9천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20%나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스냅의 CEO인 에반 스피겔은 우리 제품이 인간의 삶에 이렇게 중요했던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표하기도 했었지만 반면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